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황골 탈퇴인데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전부 아실 거예요. 뼈를 바꿀 한자 뼈골자니까 뼈를 바꿔버리고 태, 어머니 태 있죠. 내가 태어난 태를 탈퇴 그냥 빼내버린다 그 말이니까 온통 몸 전체를 다 바꿔버린다. 내 사고방식을 머리부터 뼛속까지 다 바꾼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 중국에서 나온 한자 성어죠.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만든. 근데 이것을 근대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은 자기의 사고의 틀,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자기의 사고의 틀.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에서 만든 용어인데,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는 20세기에 가장 인류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칩니다. 사고방식은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즉 세상 그 자체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 이 생각의 틀, 사고의 구조, 요걸 바꾸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패러다임이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에 멈춰 있다면 그건 굶어 죽기 딱 맞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유명해진 것은 패러다임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 갑자기, 다시 말하면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뚜껑이 날아가듯이 바뀌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강의하면서 강조한 게 나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우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패러다임은 자기 이익 중심의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심의 패러다임은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부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동생들도 도와주고, 형님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 중심의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공헌할 수 있도록 부가 생긴다는 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게 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경제 법칙이건 자연 법칙이건 저는 창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법칙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는 맞고 이 사람한테는 틀리다면 그것은 창조주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는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그게 해당합니다. 자기가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을 보고 쫓는 사람은 분명히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못 먹고 못 사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우리 파트너 스폰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것이 자기 개발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월러스 워터스라든가 이 나폴레옹 힐이라든가 지그 지글러라든가 폴 마이어라든가 카네기라든가 하는 양반들이 자기 개발서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언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이것이 1960년대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내가 예언하는 것이 충족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것이 충족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겠다, 내 자녀들을 유학을 시키겠다,
내 형제들을 내가 다 돕겠다, 또는 친인척이나 내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과연 그것이 맞는지 현장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실험을 1960년대 바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하고,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로젠탈 교수하고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 교장을 하는 레노 제이콥슨 여사가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과연 그러는지. 그래서 이 이론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간절하게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이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노인을 상대로 과연 자기 충족적 애언이 맞는지를 전부 실험했는데 전부 맞아요. 전부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생들 형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친인척들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친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에 공헌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즉 패러다임,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 이전에 먼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개발 전문가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왜 성공했는가를 따지다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폴 마이어 같은 사람은 attitude is everything 그랬어요. attitude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전부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신념, 이것이 전부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트워크인데요, 어떻게 혼자 성공하겠어요? 같이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하니까 됐어요. 우리가 같이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뭐 이 3년 만에 1,000만 원 소득이 된다, 또 5년 만에 무슨 뭐 2억 소득이 된다, 이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황골 탈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큐티클, 다시 말해 껍질을 벗어버리는 건데,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이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60인분도 3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아마 30년 더 살고 나시면은 우리 생명과학자들이 죄송합니다, 20년을 더 사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환갑이 넘으셨더라도 낡은 발톱과 낡은 부리와 낡은 날개를 뽑아버리고 새 것으로 하는 거, 이게 황골탈퇴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세상을 보는 눈, 지금은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식정보화 시대고 창조시대는 벌써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창조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창조시대라는 것은 창의성이 아니고서는 루틴한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낡은 발톱으로 그냥 죽든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가족, 즉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도리가 아니고, 자식이나 부모에게 도리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바꿔서 황골 탈퇴를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황골 탈퇴해서 다시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가? 우리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지만은, 국가는 그렇지만은 개인은 어떤가 하는 얘기예요. 개인은 어떤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수성가한 부자의 충고. 어떤 책을 읽다가 자수성가한 부자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맞다. 한번 봅시다.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럼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데 따르는 보상이다. 이거 꺼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가 뭐라고 하건 옳다고 생각한다. 너도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다. 이건 스스로 이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거부가 됐는데 남이 꺼리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진흙을 묻힐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보상으로 나는 부자가 됐다. 근데 전부 무슨 말이지, 대학 간다고 입시학원에서 달달달 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성이 전혀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전부 월급쟁이만 하려고 그러니 그래가지고는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물론 월급쟁이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리더십을 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만은 평생 그 일만 해가지고는 부자 되기는 글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장수시대의 도래입니다. 이게 지금 OECD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한국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노령 세대의 소득이 근로 세대의 소득의 60%도 안 된다. 팍 떨어져 버린다. 왜? 사회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정부는 사회보장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느냐? 정부 재정이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해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70.3세예요. OECD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노령들은 상당히 힘들게 사신다 그런 말이에요. 실질 직장에서 쫓겨났느냐 은퇴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은퇴하더라도 놀면서 여생을 보낼 수가 없다. 70.3세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OECD 발표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65세 이상 소득 빈곤율이 OECD 최고다. 다시 말하면 노령연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여러분 국가가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이 없어요. 지금 고령자 취업이 29%에 이르는데 이게 OECD 평균은 12%예요. 그런데 우리는 29%의 노인들이 일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더더욱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 청년 근로활동 인구가 25.5%밖에 안 돼. 노인들은 29%를 일하는데 청년들은 25%밖에 일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러느냐? 우선 군대 가버려. 군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 가버려.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예요. 미국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미국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80%. 전부 10명 젊은 사람 10명 중에 8명은 지금 대학에 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대학에. 그리고 대학에 없는 놈은 군대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것은요, 그건 아주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에요. 취직이 안 되니까 중간에 어학연수 간다 어디 가다 다 가고 6년 7년 8년까지 걸린 놈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 아니면 군대는 갔다 와야 돼. 그래도 대학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원에 가 있어. 지금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한갑이 넘은 부모가 뒷방에 구르고 있는 30대 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벌어가지고 아들 뒷발을 지나고 다 들어가고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 보니까 아들놈들은 지 호구지책도 못해. 아들놈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OECD나 이런 서구에서는요 18살 먹으면 쫓아내버리죠. 18살 먹으면 18세 생일잔치를 제일 거창하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쫓아낼 거거든. 지금 내일 쫓아낼 거거든. 무지무지 거창하게 해줘요. 쫓아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문화가 나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건 온정주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남아있으니까 노인 빈곤율과 이게 관계가 있다고 국가연구기관에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KDI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교육제도 확립,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고용의 증대,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조세와 공적 이전 및 공공서비스, 공정거리원칙. 말은 무지무지하게 좋은데요, 이거 어느 하나 될 것이 없어요. 나도 이런 소리는 해. 이런 소리는 하는데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노인들에게 돌려주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인데, 이 빈부 격차 문제, 이 사회 이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그걸 물었을 때 이 양반이 한 얘기가 공정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의 가격을 후려치고, 그다음에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그걸 공정한 임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요, 밑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못 쓰고 위에 사람은 쓸 것이 지금 살 물건이 없어 안 사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 거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워킹 푸어라는 것은 일을 하는데도 빈곤 상태를 무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죄다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먹고 살지 빈곤을 면치 못한다. 이제 워킹 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푸어, 집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64세 이후에 우리 지금 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게 64세 이후에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을 쓴다. 그 말은 64세 이상 되는 어르신한테는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어디가 안 편찮으신 데 혹시 있으십니까? 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때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제 노후 생활비 조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 획득 방법 가지고 제가 그냥 분류한 겁니다. 하나는 노동소득이고 하나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물론 여기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임금소득이에요. 뭐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전부 임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유업이나 자영업. 자유업은 원래 전문직을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연예인들도 자유업이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건. 자영업은 뭐 구멍가게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지금 자영업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왜 하느냐? 임금소득이라든가 자영업 소득을 얻어서 자본소득을 얻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 자본을 갖게 되면 노후에도 생활비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등 이런 것들이, 연금이라든가 전부 자본소득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등등이 자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본소득 중에 가장 선호되는 자본소득이 상가였습니다. 상가. 일할 때 어디 목 좋은데 상가 하나 잡아두면 노년에 세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엊그제 상가의 40%가 깡통상가로 나왔어요. 깡통상가. 다시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자기 저축 쪽 집어넣고 상가를 샀는데 그걸 팔아도 대출금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상가의 40%가 깡통상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가를 사두는 것도 자본소득이 되지를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스템 소득은 자기의 노동과는 관계없이 어떤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자기에게 소득을 갖다 주는 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이 시스템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자기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기업을 창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창업해서 밑에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일하면 사장이 어디 간다고 해서 자기 소득 없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기존의 좋은 시스템을 사버리면 돼요. 기업을 하나 사버리든가. 안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게 프랜차이즈를 사버리면 돼. 그런데 요즘 프랜차이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경영 능력이 필요하고 자본 능력이 필요해요. 좋은 목에 프랜차이즈 지점 하나 사는데 1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10억 가지신 분은 하나 사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시라고. 잘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내가 못 찾았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시스템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됩니다. 그건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시스템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이건 평양 가면서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이제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 국민들이 비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황골 탈퇴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내 하는 일은 옳다. 황골 탈퇴는 바로 지동설을 천동설로 바꾸는 거, 아니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거 똑같아요. 자기가 제 손으로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사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국가가 아주 큰 고민이에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 세상을 보는 눈, 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 짓을 못한다. 동물의 탈피. 동물도 어느 곤충 같은 거 껍데기 허물 벗죠. 뱀이라든가 무슨 매미라든가 허물 벗죠. 허물을 벗지 않으면 큐티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생명체가 크지를 못해요. 그대로 말라 죽어. 큐티클은 커지지를 않는답니다. 커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인간은 허물을 벗지는 않습니다. 허물 벗는 인간도 있습니까? 인간은 죽은 세포가 때라는 형태로 버려지니까 허물을 안 벗어요. 그런데 전부 무슨 허물을 벗어야 되냐면 이 사고방식, 패러다임의 허물을, 큐티클을 벗지 않으면 이 짓을 못한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솝우화에 황소처럼 커지려다가 배 터져 죽은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딸 개구리가 보니까 옆에 황소가 무지무지 큰 게 있거든. 아빠도 저렇게 커질 수 있어요?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배가 쭈글쭈글하니까 바람만 집어넣으면 커질 것 같거든. 계속 바람 집어넣다 배 터져 죽었다. 그 말이거든. 부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고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층만 원하는 사나이. 마찬가지 어떤 사나이가 옆집에 3층 집을 짓는 거 보니까 무지무지 좋거든. 그러니까 목수한테 나도 하나 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오케이 하고 집을 짓는데 이 자식이 1층을 짓고 자빠져서,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3층이 필요하지 1층은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 3층을 지으려면 1층부터 지어야 되는데 그건 자네 생각이고 나는 3층이 필요하니까 3층만 지으라 이게.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데 뱁새가 황새 걸음을 치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뱁새가 황새 걸음을 치려면은 뭐가 길어져야 됩니까? 다리가 길어져요. 레그가 길어져야 돼요. 레그가 길어진 놈이 뱁새 걸음 못 쳐요. 또 그건 또. 그러니까 우선 뱁새가 처음에 시작하면 뱁새입니다. 황새 걸음 치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 죽지 말고 레그를 키우라는 거예요. 다리를 키우면 자연히 황새 걸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샤워장에 바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샤워장에 들어가서 수도꼭지가 중간으로 맞춰져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리면 처음에 찬물이 나와요. 그럼 조금만 참으면 따스한 물이 나와. 근데 참지 못하면 차다고 확 뜨거운 데로 돌리면 어메 뜨거라 하고 또 이제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확 돌리면 또 찬물이 또 팍 나와요. 이걸 샤워장에 바보라 그래. 조금도 못 참고 이랬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쪽으로 오면은 판매사 금방 시켜줄게. 그러면 그쪽으로 간 놈이 있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 샤워장에 바보예요. 구르는 도루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서양 속담인데 그 말은 직업을 자꾸 바꾸면 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노벨상을 받았던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정부의 재정정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황이면 돈을 왕창 풀고 그러면 또 얼마 후에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을 또 왕창 조이고 그러면 또 다시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고 이 짓거리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게. 내버려. 일정하게 룰에 따라서 돈을 풀면은 경기는 그냥 돌아간다. 그 얘기인데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에테미 사업은 등산과 같습니다. 등산할 때 처음에 이 배낭 메고 이 스틱 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짜잘짜잘짜잘 하면서 가죠. 기분 좋게 가죠. 그러다가 한참 걷다 보면 데워요. 그러면 전부 다 입 꼭 닫고 이제 그냥 이렇게 걸어가요. 중간에 가니까 산꼭대기도 안 보이고 맨바우 덩어리고.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휴식이 있습니다. 멀리 보여요. 끝까지 속도가 느리건 빠르건 걸어가면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산이 절대로 지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산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등산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니까 정상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는 것은 거대한 바위덩어리에 걸려서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한 돌덩어리에 걸려서 실족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스폰서 이 파트너 관계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거대한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사소한 얘기, 사소한 자기 이익 추구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내 그 새끼 꼴배기 싫어서 나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대한 산, 거대한 나의 성공이라는 산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것은 파트너 저 새끼, 스폰서 그 새끼 꼴배기 싫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 돌덩어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작은 돌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자기도 실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만 없으면은 산 정상에는 휴식이 있고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환골탈 때, 즉 패러다임 시프트, 세상을 보는 눈, 자기의 사고의 틀을 바꾸시면은, 그리고 끝까지 비록 피곤하더라도 산 정상은 반드시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는 가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시면 모두 다 성공하실 겁니다.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